자, 안녕하세요. 한능검 기본과정. 이번 시간에는 대한제국 광무개혁, 을사늑약, 그리고 고종의 강제퇴위, 그리고 경술국치까지 달립니다. 자, 아간파천에 있던 고종. 이제 독립협회가 컴백홈 컴백홈 외치니까 이제 덕수궁으로 돌아옵니다. 덕수궁 돌아온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황구단에서 하늘에 제사를 올리고 지금부터 황제가 다시는 대한제국이다 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근대화를 위해서 광무개혁을 실시합니다. 광무개혁 중요해요. 꼭 기억해놔야 됩니다. 광무개혁에 상공업 기술학교 지계발급 구본신참 이거 100% 나오니까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힘을 기르는 데는 교육이 최고다. 그래서 교육 관련 학교가 세워지는데 원산학사 최초의 사립학교입니다. 함경도, 원산, 덕원지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세운 배제학당, 이화학당, 배제학당 아펜젤러, 이화학당 스크랜튼 세워지고 그 다음에 나라에서 세운 최초의 공립학교 유경공원 헐버트라는 외국 선생을 초빙해서 외국 교육도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905년이 되면은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붉은 네모칸 안에 이거는 필수적으로 기억해놔야 되는 겁니다. 자, 제2차 한일연맹, 다른 말로 을사늑약입니다. 우리의 외교권 박탈. 자, 을사늑약에 저항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항하지만 특히 이 인물들 잘 기억해 놓으세요. 전명운, 장인환 이 두 분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을사늑약을 찬성한 미국 사람 스티븐스를 암살해버립니다. 자, 전명운, 장인환 선생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 일본이 우리나라 황무지를 개간해서 군사용 토지로 쓰려고 하는데 우리 땅 지키자 하면서 보안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대한제국의 재정고문 메가타, 일본 사람인데 메가타가 화폐 정리 사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시 을사늑약 돌아가서 을사늑약에 반대해서 고종 황제가 헤이그 특사를 보냅니다. 이 헤이그 특사 때문에 고종 황제가 결과적으로 강제로 황제에서 물러나게 되는 거고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게 됩니다. 을사늑약, 헤이그 특사, 고종 강제 퇴위, 대한제국 군대 해산 이거 1, 2, 3, 4 순서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대한제국 문제풀이. 자, 뭐 이 부분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쉽고 마지막 문제. 일어난 사건 발생 순서대로. 자, 가나다 건천궁, 경복궁 안에 건천궁, 명성황후 시해. 그래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 아간파천. 그리고 돌아와서 덕수궁에 돌아와가지고 황구단에서 제사 지내면서 대한제국 선포. 가나다가 되겠습니다. 광무개혁에 대한 문제입니다. 광무개혁. 자, 옳지 않은 것, 지계발급 원수부 설치, 실업학교 설립, 대한국 국제반포. 자, 그 다음 가운데 문제입니다. 대한제국 정부, 광무개혁, 구본신참, 양전, 지계발급.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전화, 전기, 전차. 역시 광무개혁 이후로 실시되었고 제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 제중원 최초의 근대식 병원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프면 내 손이 약손이다 하고 할머니가 배 만져줬는데 이때부터 엑스레이 찍고 배를 갈라서 수술하는 이런 병원이 제중원이었습니다. 근대의 교육. 첫 번째 문제 함경도 덕원지방 원산학사. 자, 37번 문제 여성교육기관 이화학당. 36번 문제 배제학당 이화학당 외국인 선교사가 설립.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요거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실제로 1, 2, 3급 문제인데 교육은 실제로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이다. 이거 고종 황제가 선언한 내용입니다. 이 선언 이후에
한성사범학교, 선생님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세워지는 겁니다. 바로 1895년 조선교육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호모 헐버트. 33번 문제하고 아래 30번 같은 문제입니다. 호모 헐버트, 헐버서스, 헐버튼 사람들 어디 살아? 공원에 살아. 그래서 헐버트 유경공원 이렇게 가면 됩니다. 다음 을사늑약 문제. 자, 외교권 박탈하는 거죠. 여기에 반대해서 최익현, 신돌석, 을사의병을 일으키는 거죠. 그 다음에 37번 오른쪽입니다.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 통감은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이거 바로 을사늑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익현이 의병을 일으켰다.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보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을사늑약에 저항한 인물들입니다. 이 부분 나철 5.25 오적 암살단, 전명훈 장인환, 스티븐슨 암살, 장지연, 시리아 방성대국의 황성신문에 글을 남겼습니다. 민영환, 민종식, 자결.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5.25 나철 오적 암살단, 을사오적 암살 시도. 가운데 문제 스티븐슨 나왔습니다. 장인환. 그 다음에 33번 시리아 방성대국 황성신문이 되겠습니다. 자, 헤이그 특사, 고종 강제 퇴위, 대한제국 군대 해산. 자, 그리고 해산당한 군인들이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13도 창의군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35번 문제.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 이상설, 이준, 이위종, 헤이그 특사 3명이죠. 그리고 가운데 문제. 헤이그 특사, 헤이그 이 결과 고종이 강제 퇴위. 그 다음에 34번 군대 해산 이후 전국 각지에서 13도 창의군 의병이 일어납니다. 옳지 않은 것. 곽재우, 고경문, 홍의장군, 곽재우, 임진왜란 때죠. 자, 흐름 정리 또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을사늑약, 헤이그 특사, 고종 강제 퇴위, 대한제국 군대 해산. 해산당한 군인들이 13도 창의군 정미의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진공작전까지 펼치게 되는 거. 자, 요 순서 머리가 되면은, 여유가 되면은 외우세요. 을사늑약, 헤이그 특사, 고종 강제 퇴위, 군대 해산. 요까지는 꼭 외워야 됩니다. 자, 35번 문제 요렇게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34번 문제 고종 강제 퇴위, 그 후에 일어난 일, 대한제국 군대 해산. 자, 37번 문제. 자, 요 문제는 굉장히 수준 높은 문제고 어려운 문제예요. 1급, 2급, 3급 문제입니다. 자, 헤이그 고종이 특사 보냈죠. 그리고 어떤 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끌려가는 사람들 1911년에 신민회 회원들이 105인 사건으로 신민회가 해체되는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907년부터 1911년 사이에 자 바로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고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가담하는 3번이 정답입니다. 이제 1905년 을사늑약이 맺어지고 이 무렵에 생겨난 애국계몽운동. 애국을 하려면은 사람들, 멍청한 사람들 똑똑하게 교육시켜야 된다. 이런 단체가 만들어져요. 자, 첫 번째 보안회. 자, 일본의 황무지 개간. 우리 땅 지키자. 황무지, 우리 땅 지키자. 우리 땅 보안하자. 그 다음 신민회. 꼭 기억해놔야 됩니다. 신민회. 자, 1907년 안창호, 양기탁, 이승훈.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은 다 신민회 회원이었어요. 안창호가 평양의 대성학교, 이승훈이 오산의 정주의 오산학교, 그리고 평양의 도자기 회사, 그 다음에 태극서관이라는 서점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애국계몽운동을 합니다. 신민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되면 해외의 독립운동 기지까지 건설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는 일본의 진 빚을 갚자 대구에서 시작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납니다. 국채보상운동 하면은요 바로 신민회 회원 양기탁 그리고 대한매일신보에 국채보상운동 광고를 하고, 대한매일신보는 영국 사람 베델이라는 사람이 운영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교육과 산업을 일으켜 나라에 어쩌고 저쩌고. 자, 애국계몽운동 단체입니다. 자, 신민회, 헌정연구회, 보안회, 대한자강회.
자, 근데 여러분들 헌정회, 대한자강회 이런 거 잘 몰라요. 그죠? 신민회하고 보안회는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신간회 이거는 일제강점기 때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러니까 신간회 신민회하고 이름도 비슷한데 신간회는 일제강점기 때 가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문제. 안창호 양기탁, 오산학교 자기회사, 자, 해외의 독립운동 기지건설 이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김광재, 양기탁, 베델. 자, 나라의 빚을 갚자.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을 받았다. 실제로 양기탁이 대한매일신보를 세웠는데 당시에 일본이 조선 사람들이 운영하는 신문사는 신문 발행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 베델에게 부탁해가지고 베델이 대한매일신보의 운영을 맡았습니다. 자, 이제 일제강점기 통치 과정입니다. 통치 과정. 자, 요거 간단합니다. 지금 여기 박스 쳐져 있고 빨간 거 파란 거 표시되어 있는 거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일제강점기 통치과정 3단계 무단통치, 문화통치, 민족말살통치. 자,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 넘어가는 중요한 사건이 있죠. 3.1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문화통치에서 민족말살통치 넘어가는 중요한 사건. 자, 일본이 미쳤어요. 조선을 넘어서 중국과 미국과 전쟁을 합니다. 그게 바로 1931년 바로 만주사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병참기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징병, 강제징용, 정신근로령, 즉 위안부까지 그리고 집에 있는 소뚜껑, 냄비뚜껑, 밥그릇, 젓가락, 숟가락, 심지어 할아버지 요강단지까지 금속이랑 금속 싹 다 뺏어갑니다. 나쁜 놈. 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정신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민족을 말살합니다. 그래서 We are the one. 일본과 조선 하나야. 내선 일체. 한국신민서사 외워가지고 세뇌시키는 거야. 그리고 소학교. 오늘날의 초등학교입니다. 근데 이 오늘날의 초등학교는 그전까지는 국민학교라고 불렸어요. 국민. 바로 한국신민. 여기에 국민을 따와서 소학교가 국민학교로 바뀌면서 역사교육 금지, 한글교육 금지. 자, 그리고 우리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창씨개명까지 일으킵니다. 자, 이제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수탈의 중심 동양척식 주식회사. 자, 동양척식 주식회사 뭐 주관식으로 나올 일 없으니까 동양척식 이까지만 기억해 두세요. 머리 아프잖아. 자, 1단계 무단통치 시절에 자, 훔쳐가기 전에 조사 먼저 해야 된다. 토지조사. 그 다음에 훔쳐가기 위해서 많이 훔쳐가니까 산미 증식해야 되는 겁니다. 자, 산미 증식 계획에서 실제로 쌀 생산량이 늘어나지만 우리는 쌀 구경 더 못합니다. 왜? 늘어난 쌀 양의 만큼 일본이 다 가져가니까. 자,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자, 무단통치의 핵심 키워드. 자, 조선총독부에서 헌병경찰이 활동을 하고 태형, 권장 때리고 선생님들이 교실에 칼을 차고 들어옵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에는 토지조사 사업하고 회사 금지, 어업 금지, 광업 금지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두 번째 문화통치. 자, 3.1운동 때문에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미 증식계획 바로 2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인당 쌀 소비량이 감소되고 늘어난 생산량보다 더 많은 쌀이 일본으로 반출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 오른쪽 40번 문제 1925년 일제는 우리에게 문화통치, 우리에게 언론, 출판, 그 다음에 집회 이런 자유를 주면서 경찰의 숫자를 늘려가지고 감시를 철저히 합니다. 그리고 치안유지법을 만들어가지고 더더욱이 우리의 국민들을 많이 잡아갑니다. 민족말살통치.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한국식 민화정책, 인적 물적 자원 수탈. 옳지 않은 것. 자, 징병, 국가총동원법, 정신근로령, 국민학교. 자, 회사령은 1단계죠. 무단통치입니다. 자, 가운데 문제. 자, 징병제, 징병. 그래서 민족말살통치죠. 그죠? 여자정신근로령 실시. 자, 마지막 문제.
징용 고지서, 징용, 강제징용, 민족 말살이죠. 그래서 정신근로령이 되겠습니다. 자, 민족 말살 통치 계속 갑니다. 국민학교라는 명칭, 국민학교. 바로 민족 말살, 한국신민서사 암송. 자, 가운데 문제, 강제징용, 강제징용 3단계. 그러니까 마에 되겠습니다. 중일전쟁, 그 다음에 태평양전쟁, 이 무렵이니까. 그리고 마지막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을 강제 동원해서 건설한 군사기지다. 그래서 마가 되겠습니다. 37번 경복궁을 가로막고 세운 거 조선총독부예요. 경복궁 앞에. 이 조선총독부 건물이 1995년에 이제 철거가 됩니다. 자, 가운데 문제, 한국신민서사 암송 3단계죠. 민족말살 통치, 창씨개명, 그 다음에 일본 역사, 그 다음에 일본어 사용, 고종 강제퇴위, 이거는 1907년이죠. 그죠? 헤이그 특사가 원인이죠. 자, 마지막 문제, 일본어로만 공부하고 전쟁을 벌이면서 형을 강제로 끌고 갔다. 일본어 공부, 한글 삐, 그 다음에 강제 징병. 그래서 옳지 않는 것. 자, 첫 번째, 신사참배하는 학생, 한국신민서사 암송 강제징용 노동자. 자, 3번에 유경공원, 1886년 헐버트 유경공원이 되겠죠. 자, 이제 이번 시간 강의 마치는데, 자, 다시 일제의 통치 3단계, 1단계 무단통치, 2단계 문화통치, 3단계 민족말살통치, 그리고 파란 부분은 조선에서 뭘 빼앗아 갔는가, 요거 같이 이거를 먼저 머릿속에 넣어놔야 우리의 독립운동이 쉽게 해결이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